토트넘이 홈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언제나처럼 본인들의 플레이를 했고 에버튼은 강등권 언저리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답답할 때는 정말 답답하고 시원할 때는 또 시원하고 밀당을 잘합니다. 사실 하는 건 맨날 똑같은데 어디에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번 시즌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의 포제션 사이클을 좀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아주 간헐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방 압박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공을 되찾는 구역은 대부분 최후방이 됩니다. 되찾았으면 앞으로 가야죠. 전개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케인한테 차고 케인이 버티는데 성공하면 그 틈에 전진하기. 여기서 실패하면 전개를 못하고 본인들 진영에 계속 머무는 거고 성공하면 슈팅 기회가 생깁니다. 성공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괜찮은 게 어쨌든 상대는 전진해 있는 상태라 상대 진영의 공간은 넓으니 공격수들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기 좋습니다. 골이 되건 안 되건 어쨌든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다시 집에 돌아가 수비를 준비합니다. 위치적인 이점을 가졌을 때 전방 압박을 통해 공을 되찾는 위치를 높이면 모를까. 굳이 그러기보다는 그냥 최후방에서 되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슈팅을 찾다 하더라도 최후방에서 상대 골대까지 가는 과정이 반드시 포제션 사이클에 포함이 되고 이 과정이 잘 되느냐 마느냐로 토트넘의 경기력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됩니다. 전개 과정의 성공과 실패에는 케인이나 다른 선수들의 폼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상대가 수비를 똑바로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보통 토트넘이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는 케인이 꽁꽁 묶일 때인데요. 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시점. 공을 받기 전, 받은 직후, 받고 뒤를 돌아 앞을 보는 과정 도중. 이 타이밍에 압박이 똑바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팀들이 상대 수비수가 100패스하는 시점에서는 전방 압박을 들어가 보고는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골키퍼가 공을 잡는 순간이 상대 모든 필드 플레이어가 뒤를 돈 상태니까요. 또 지저분한 플레이냐 지능적인 플레이냐로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공격수가 공을 받을 때 수비수가 강하게 붙어서 파울로 끊거나 공을 똑바로 받지 못하게 몸싸움을 강하게 거는 것들도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수비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럼 에버튼이 수비를 어떻게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케인이 공을 잡을 때만 좀 보면 분명 압박을 붙고는 있는데 케인이 공을 잃은 적이 많이 없습니다. 에버튼 선수들이 케인에 대해서 게으르게 수비하진 않았지만 집중력과 강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럼 다른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했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는 아무런 견제를 안 받았습니다. 덕분에 전개가 정말 쉬웠어요. 그냥 받아서 뒤돌고 냅다 달리면 찬스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골을 보면 케인에게 향하는 높은 공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서 결국 골을 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네 번째 골에서는 토트넘의 좋은 수비가 나오는데요. 뒤돌아서 공을 받으려는 상대에게 압박을 넣어 공을 빼내고 역습으로 전환합니다. 에버튼의 수비와는 상반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압박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토트넘이 좌우로 흔들 때 에버튼은 아무 생각 없이 수비하면서 공간을 쉽게 내줬는데 첫 번째 골을 보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온 공에 대해 굉장히 느린 대응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골에서도 토트넘 좌측 스로인으로부터 우측으로 돌아나간 공에 대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 라인을 이루는 4명의 수비 사이사이는 너무 멀고 들쭉날쭉한 간격을 보입니다. 반면 토트넘의 수비는 아주 단단합니다. 모양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파이브백을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에버튼이 많이 심각했지만 이런 상대는 확실하게 털어먹는다는 것은 확실히 옳게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토트넘이 자력으로 챔스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개가 되는 미드필더를 사야 된다, 3백을 버려야 된다 등등.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을 되찾는 위치를 앞으로 당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콘테는 최후방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보다 전방 압박을 더 강하게 할 생각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포백을 굳이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백에서도 전방 압박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도 하고 포백으로 바꾼다 한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개 방식은 크게는 안 바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콘테가 지속적으로 스쿼드에 대한 불만을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영입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은데 영입을 하려면 시즌이 끝나야 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번 시즌은 가진 걸로 그냥 쭉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 맨유와 비교하면 전술적으로는 가장 안정되어 보이긴 합니다만 스쿼드의 한계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즌 세 팀이 서로 경기를 한 번씩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크크. 일단 케인 같은 중요한 선수들이 눕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면 4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흐흐.